안녕하세요. 바로외과 동물병원 외과수의사 이종진, 내과수의사 이승우입니다. 보통 보호자분들이 저희 같은 수의사를 만날 때에는 이미 아플 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외과 수의사는 더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성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파서 저한테 온 애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외과 수의사로서 진짜 뿌듯할 때를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아프기 전에 제가 미리 알아채주고 도와준 경우예요. 최근에 왔던 10살 뽐의 또또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저한테 아파서 온 건 아니에요. 저희는 보통 건강검진을 하면 둘이 같이 상의를 하게 되는데요. 검진을 할 때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이상했어요. 이게 또또의 복부 초음파 사진인데 여기가 담낭입니다. 정상이라면 여기가 까맣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또또는 뭐가 우글우글하게 차있죠. 바로 외과 원장님과 얘기를 했죠. 저는 초음파를 보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질환이 담낭 점액종이라는 것인데 점액종은 진행될수록 호전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담낭이 터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술 후 사망률이 4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수술하는 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반면 예방적으로 미리 제거할 경우에는 사망률은 3%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또또가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수술하는 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외과 원장이랑 수술을 해야겠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호자님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아픈 기색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뭔가 아이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잖아요. 또 보통 저희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보호자님들이 많이 놀라세요. 그래서 실제로 전달드릴 때에는 아이 초음파 사진도 함께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도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7, 8살만 넘어도 나이가 많아서 수술에 부담을 느끼시는데 사람으로 보면 사실 이 나이가 40대, 50대라서 성인병이 걸릴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마취에 엄청난 부담이 있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담낭점액종은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에게 생기고 그래서 수술을 받는 아이들도 대부분 나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병원은 간담도 수술로 유명한 곳이라 고령 아이들의 수술 사례도 많았는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 10살 넘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담낭이 파열되면 그때는 수술 후 사망률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면 회복률도 높고 훨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잘 설명드렸고 보호자분도 용기를 내주셨어요.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담낭 질환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낭점액종은 증상도 없고 혈액검사도 정상인데 초음파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초음파를 안 해보면 나중에 진행이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도 건강검진으로 온 막둥이라는 아이였는데 13살 노견이었어요. 막둥이 같은 경우는 담낭점액종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전 단계로 담낭에 슬러지가 있는 상태였어요. 슬러지는 쉽게 말하면 찌꺼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찌꺼기가 어느 정도 껴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점액종으로 진행되진 않았고 일단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지켜보자고만 이야기가 됐어요. 최근에 수술했던 아이 중에는 6살 코카스 파니엘인데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를 보니 담낭점액종이 발견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해서 바로 진행을 했고 잘 회복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보호자분이 하신 말씀이 회사 동료분도 코카스 파니엘을 키웠는데 그 아이는 담낭 파열이 되어서 수술도 하고 입원 치료도 했지만 2주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아이 다 같은 견종의 같은 질환인데 미리 알고 예방적 수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잘 모르지만 많이들 걸리는 병이 꽤 있어요. 특히 담낭점액종 같은 병들이 더 큰 문제는 예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병들은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걸려도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는 좀 여러모로 힘들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병들은 노령견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령견은 담낭 문제가 아니더라도 신장질환이나 비장종양, 유선종양, 간종양 등 질병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령견이라면 늙어서 그런가 보다 지나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슈나우저, 코카스 파니엘, 푸들이랑 포메라니안도 많았어요.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죠.
담낭처럼 흔히 생기지만 아프기 전에 수술이 필요한 질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호자분께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건 수술이라는 게 조금 가벼운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당장 멀쩡해 보이는 아이한테 수술 이야기가 나오면 혹시 과잉진료가 아닌가 오해하실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치주염도 마찬가지거든요. 치석이 오래 쌓이면 잇몸을 녹이고 치주염이 되어 눈 아래에서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가 아파서 밥을 못 먹게 되면서 건강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저희는 스케일링과 치과 검사, 필요 시에는 발치를 보내드리는데 스케일링이나 발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 대부분은 잘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담낭처럼 수술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검진에서 담낭에 이상이 발견돼도 아이가 아파 보이지 않으니까 과잉 진료로 오해하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수술이라니까 너무 놀라고 걱정하시기도 해요. 수술이라는 게 또또처럼 잘 회복하고 지낼 수 있는데도 말이죠. 물론 그 마음 저희도 정말 잘 이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검사 결과에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보일 때가 많고 그럴수록 보호자님들의 걱정도 깊어지죠. 저희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정말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사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강아지 2, 3년 더 사는 법인데요. 사실 아이가 아프지 않았을 때 괜찮아 보일 때 검진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면 정말 아이와 2, 3년이 아니라 5년, 10년도 더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보호자님과 함께 아이들의 긴 시간을 준비하는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안녕.